네, 올해는 유독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부침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이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로 주가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향후 바이오 업계에 대한 전망은 국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MTN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스위스 벨뷰 자산운용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 진행한 곳이 벨뷰 자산운용인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스위스에 위치한 벨뷰 자산운용은 유럽 최대의 바이오 전문 기관 투자자로 꼽힙니다. 지난 1993년 설립돼 20년이 넘는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 투자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메리츠 자산운용과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은 약 12조 원으로 이 가운데 8조 원은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업계의 최대 고성장 분야인 바이오와 의료장비 기술에 투자합니다. 전문 분야가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의사나 분자생물학 박사 출신의 인력으로 운영팀을 구성한다고 하고요. 담당 분야의 학계 권위자로 구성된 과학자문단이 현장 실사와 기업 탐방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벨뷰 자산운용의 투자 철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장피에르 거버 전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밝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꼭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까? 네, 장피에르 거버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기대 수명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암과 같은 질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인구의 변화와 혁신적 기술의 발전, 지속적인 M&A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헬스케어 기업들의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Or sales growth of healthcare companies going forward is about double as much as GDP growth. Take China, for instance, you may have 10-12% sales growth in China for healthcare companies. You may have 5 to 6% growth on average on a global scale. So with the healthcare sector absorbing about 10% of the global GDP, this is a sector that investors should not miss.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의 이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국가별 비중은 또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나요? 네, 벨뷰 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을 활용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국가에 투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벨뷰 자산운용은 전 세계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신흥국으로 구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서는 펀더멘탈에 기반해 기업 탐방을 시행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벨뷰 자산운용이 함께 운용하는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서는 미국의 35%, 유럽 25%, 신흥국의 23%, 나머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고 이 가운데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은 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헬스케어 이 펀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특히 글로벌 운용자산의 이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까지 짚어주시겠어요? 네, 벨뷰 자산은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평균 50개 정도의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What we do is we analyze each single stock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riteria. It's 4 qualitative criteria such as the management quality, it's the quality of the product pipeline, it's the country risk, and also the process, the management process overall. On the quantitative side, we consider valuation factors and growth and margin factors, like the PEG ratio as a valuation factor, price to sales ratio,
it's EBITDA sales that we look at from the margin side, and certainly also sales growth over 4 to 5 years. 네,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바텀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매력적인 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여기에 크게 5가지 하부 섹터로 나눠서 투자합니다. 하부 섹터에는 유전자 치료제와 같이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병원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서비스, 사회의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대형 제약 섹터, 이렇게 5개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 분류로 보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바이오텍이나 바이오시밀러 섹터에 대한 투자가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특히 이 회계 이슈가 큰 문제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네, 장피에르 거버 전문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유망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체 경쟁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바이오텍 섹터에서의 연구 개발은 필수적인데 세트리온의 경우에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트리온은 연구개발비의 회계 반영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연구개발비 회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회계 이슈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장피에르 거버 전문은 투자할 때 임상 초기 단계에 있고 단일 품목의 성공에 의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벨뷰 자산운용은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년 전에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어떤 큰 분식회계 스캔들이 있었지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직접 영상 보시죠. Well, Samsung Biologics is again in a very attractive field of biosimilars and biotechnology compounds, which is really the next generation of drugs. So we like this development. What has happened with regards to this accounting scandal, we think it's unfortunate since those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s have been audited by a top 4 auditing company. So we believe it's unfortunate that this happened. We're going to look at the further development very closely, and we hope that this issue can be settled in a fair manner. 네, 이렇게 바이오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워낙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바이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좀 분석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벨뷰 자산운용은 한국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거버 전문은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바이오텍 섹터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때문에 메디톡스, 인바디와 같이 특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섹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임플란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들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장한 기업들이 있지만 바이오텍 기업들보다는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성공적인 기업이었던 그런 성공적인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스닥 벤치마크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래에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장밋빛 전망에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임상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만 보유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판매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보다 옵션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벨뷰 자산운용도 이미 상업화된 의약품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시장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투자처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가 유망한 건 맞는데 여기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최근 보면요. 중국이 또 바이오 산업에 크게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요?
네, 중국의 경우 역시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유망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Well, China is a very attractive market with regards to healthcare. Firstly, the overall coverage of healthcare services, products and drugs measured relative to the GDP is at a fairly low level. It's about 5.5% of GDP which is spent on healthcare, which is about half of the global average of 10 to 11% of GDP to be spent on healthcare. So there is a huge catch-up potential, which is certainly going on right now with the rising middle class, rising wealth in China. The market has certainly a very attractive niche in that respect that the local companies are catering for the local needs. 네, 중국의 경우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흥미로운 테마라고 분석했습니다.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기업들이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벨뷰 자산운용은 최근 중국에서 핑한 헬스케어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중국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일 50만 건의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바이오 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그 막대한 자국 수요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헬스케어 투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조언을 남겼는지도 전해주시겠어요? 네, 글로벌 자산운용사 역시 투자 원칙의 기본에 충실한 투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하고 글로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헬스케어 분야는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또 혁신적인 신약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투자처라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자 모두 언제든 큰 병을 앓게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장피에르 거버 전무의 조언 직접 함께 보시겠습니다. Healthcare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secular long-term growth themes. Everybody is affected. When you get older, your chances rise that you're going to get affected by an illness, by a disease, cardiovascular cancer and so on. So by investing in healthcare, you have also kind of a natural hedge that you can build up against rising healthcare costs. What's important when you invest in healthcare is choose those companies that offer a true medical benefit. 네,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가 보는 한국 바이오에 대해서 이수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